자,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출소 이후 대규모 고용 계획을 내놨다. 무려 3년간 4만 명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게 보면은 2018년도에도 한번 그 이제 재용 형이 그 재용 부회장님께서 그 좀 고초를 겪었어요. 그러면서 2018년부터 3년간 18, 19, 20년 동안 3년간 4만 명을 채용하는 계획을 내놨고 실제로 그 공약을 이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나자마자 또 한 번 이번에 또 이렇게 어려움 겪으시고 나오셨잖아요. 바로 또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게 3년간 240조 원을 투자하는 투자 계획 발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4만 명을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을 채용하겠다라는 발표를 또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전 3년에 4만 명, 그 다음 3년 21, 22, 23, 3년간 또 4만 명. 6년간 8만 명을 고용하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계획을 발표한 거라고. 이게 보면은 투자와 생산에서 56만 명 고용 효과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총 60만 명이 투자로 일자리를 얻게 되는 셈이라고 기사에서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청년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도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있는 거야. 이게 정말 엄청납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왜 공채제도를 유지하느냐. 4대 그룹 중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은 모두 공채제도를 폐지하고 수시채용으로 전환한 바 있는데요. 삼성 관계자는 삼성은 대한민국에서 공채를 처음 시작한 기업. 이게 그러니까 6.25 끝나고 처음으로 공채 시작한 거야. 알았어? 네. 그러니까 엄청 약간 아이콘적인 측면도 있고, 국내 채용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공채를 앞으로도 유지할 계획. 왜냐면은 삼성전자의 덩어리가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한 번에 이제 수시채용으로 바꿔버리면 우리나라 채용 시장이 좀 흔들릴 좀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약간 사회적인 책임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특히나 좀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좀 고초를 겪고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지만, 이게 취준생 입장에서는 어쨌든 많이 뽑는다니까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지원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아무튼 삼성을 시작으로 2021년 하반기 공채가 시작됐습니다. 공채가 시작됐고, 삼성 외에 다른 대기업들은 어떻게 공채 시즌을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삼성은 공채 유지, 엇갈리는 대기업 채용판도 영향은, 이런 기사인데, 여기 보면은 자, 국내 주요 대기업 가운데 LG, SK, 현대차 그룹 등은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LG는 지난해부터 이제 연중 상시 채용으로 전환했고, 현대 기아차도 직무별 수시 채용 제도를 도입했다. 아무튼 이렇게 그룹사 전반에 걸쳐 연중 수시 채용을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고, SK그룹은 올 하반기에 마지막 공채를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상시 채용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밖에도 KT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만도 등도 신입사원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삼성 빼고는 이제 공채를 유지하는 기업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죠. 삼성이 공채 제도를 유지한다고 해서 다른 기업들도 공채를 돌아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이 커진 경제 상황과 빠른 시대 변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시 채용은 확대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라서 기업들이 수시 채용으로 조금 당분간 일시적으로 전환한 거다라는 생각으로 공채 제도에 대한 어떤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진 분들이 계실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조금 오해다. 이제 시장은 공채에서 수시 채용으로 아예 전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조금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공채 제도와 상시 채용은 둘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상시 채용은 지원자 입장에서 공채 시기를 놓쳐 오랜 기간 다시 취업할 준비가 필요 없이 내가 지원한 기업들 다음 달에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시기에 좀 바빠서 못했다고 1년을 버리는 게 아니라 매주 내가 원하는 기업 공채가 아닌 수시 채용을 뜰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기적인 부담이 좀 덜어진다. 이런 장점이 있고, 평소 관심이 있던 업무를 찾아 수시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 기자님께서는 좀 어필을 하신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공채 장점입니다. 능력 유지에 선발을 하기 수월해 양질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어떤 기업 쪽에서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해? 반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게 이 기자가 공채의 장점을 취준생 입장이랑 기업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전혀 공감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공채의 장점은 취준생에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채는 결국에는 이제 수시보다는 사람들을 많이 뽑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취준생 입장에서는 채용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합격의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장점밖에 없어. 기업 입장에서는 공채가 좋을 점이 정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한 인력이 났을 때, 빵꾸 났을 때 그 인력만 뽑으면 되는 거야. 근데 공채는 어쨌든 1년에 한두 번 뽑는 거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가면 또 수취향이 좀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회사에서 빵꾸 난 인력은 10명인데 나갈 것까지 감안해서 한 12명, 13명을 뽑아.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잉여 인력이야.
이러다 보니까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너무 좀 낭비가 되고 그 공채 기간 동안 투입되는 비용이 엄청난 거야. 예를 들어 뭐 연수원 같은 데가 없는 데는 학교도 막 돈 들여서 빌리지, 아니면 면접 보는 데가 없으면 호텔 같은 데 빌리는 데도 있어. 호텔 빌리지, 다른 회사 연수원 빌리지, 이게 나가는 돈이 엄청나단 말이야. 근데 수시 채용을 하면은 소규모가 면접 보고 소규모가 인적성 보다 보니까 그냥 자기 회사 불러서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어떤 자잘한 비용들이 좀 모이면 엄청 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 시간적인 측면에서 수시 채용이 무조건 유리하다. 그러다 보니까 다 수시 채용으로 바꾸는 거고 이제 돌아갈 여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채에 대한 장점은 취준생한테만 있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 대한 좀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빨라진 채용 시장 점점점 대기업 공채 줄고 IT 그룹사 증가. 요거 보면은 요 표가 제가 봤을 때 이게 출처가 진학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캐치해서 만들어서 이 기사를 쓴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지금 속성으로 워드로만 삼성은 9월 중에 채용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 SDI, 삼성바이오로직스 외 이런 계획이 있고 SK 같은 경우에도 SK 주식회사, CNC, 이노베이션, SK ENS, SK 실트론, SK 바이오팜, 하이닉스 이런 어떤 기업들이 진행을 한다. 넥슨, 카카오, NHN그룹 혹은 일진 이렇게 주요 기업들의 공채 일정을 정리한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진학사 캐치 김정현 소장님께서는 전통적인 대기업 그룹의 공채는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급성장하는 IT 업계는 오히려 공채로 인력을 충원하는 추세. 그러니까 카카오나 넥슨, NHN 같은 데가 원래는 공채가 아니라 수시 채용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워낙 채용하는 규모가 개발자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개발자 채용은 공채로 전환하는 오히려 역행하는 흐름이 발생하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개발자 공채라는 거. 인문계가 쓸 곳은 점점 줄어들고 개발자들은 점점 갈 곳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만 백신 도입의 속도가 붙으면 하반기 채용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 이런 어쨌든 백신 접종률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진학사 캐치 김정현 소장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자, 그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떠 있습니다. 캐치 가면은 대기업 채용관이라고 대기업 취업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채용관이 따로 있대.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요. 솔직히 이거 못 찾겠어. 저는 못 찾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링크를 따왔는데 여기 하반기 삼성그룹 채용관에 들어왔습니다. 보면은 삼성 계열사와 그룹사들 채용하는 자회사들 그 채용관이 따로 마련돼 있어요. 삼성 웰스토리 화재해상 뭐 이런 데가 이제 조만간 채용 진행 예정이다. 그러니까 채용을 진행하실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하면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 시총 몇이죠? 6인가요? 6위. 코스피 시총 6위. 그 다음에 SK 채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아직 본격적으로 채용 안 하고 있는데 SK는 어제부터 진행했어요. SK, CNC, 이노베이션, ENS, 실트론, 바이오팜 이게 주요 계열사들이 다 빠진 거야. 어디 있어? SK 주요 계열사. 하이닉스 없어. 없어요? 하이닉스 공채 안 하고 그 SK텔레콤도 공채에 빠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보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공채냐? 그냥 그 채용 규모 적은 계열사들만 모아놔서 그냥 무늬만 공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취준생들이 많이 불만을 토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유는 뭐냐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작년부터 그 성과급 문제 터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이탈을 했어. 그 캐치TV 영상 보면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일을 할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공채까지 못 기다리고 수시 채용으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을 뽑아갔어. 개발자나 연구원들, 생산직들을 많이 뽑아가다 보니까 지금 공채할 인력이 없는 거야. 그리고 지금 굉장히 급해. 급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수시 채용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채 때 뽑을 티오가 없는 거야. 그래서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삼성전자는 지금 공채를 많이 뽑는다는데 하이닉스는 왜 수시 채용밖에 안 하냐? 이런 약간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거 봐봐. CNC, 이노베이션, ENS, 실트론, 바이오팜 이게 웬 말이야? 이게 어떻게 공채냐고. 이게 어떻게 그룹사 공채냔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공채치고는 굉장히 초라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은 대기업은 아니지만 여기 일진이라는 기업이 있어.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 좀 잘 나가는 사람들만 나갈 것 같은 그런 약간 느낌이 드는데 내가 봤을 때 취준생들은 이 일진이라는 기업을 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이게 솔직히 나도 취업 준비할 때 일진이라는 그룹은 다 몰랐어. 몰랐는데 대충 이제 마포나 공덕 지나가면은 마포대로 왜 일진이라는 그 엄청나게 큰 간판단 있잖아. 보면서 뭐 이름이 저 따위야 이랬거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정말 탄탄한 회사야. 이런 오픈 카톡 채용 상담 이런 거 보면서 생각보다 MZ세대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이다라는 게 좀 온단 말이야. 그리고 주요 계열사에 보면은 정말 유명한 회사가 3개가 있어. 일진 다이아몬드 여기가 있어. 이건 공업 왜 웃어? 다이아몬드 그 파는 회사가 아니라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회사야.
일진 하이솔루스라고 여기 아냐? 이거 상장했잖아 얼마 전에. 공모주 청약해서 이번에 상장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의 일진그룹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 왜냐면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굉장히 탄탄해. 여긴 뭐냐면은 수소 연료 탱크 만드는 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소 밸류체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데라고. 굉장히 탄탄해.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있어. 일진 머티리얼즈. 여기가 메인인데 봐봐. 뽑는 직무 보라고. 생산, 품질, 스마트 팩토리, 영업, 구매, 생산, 엔지니어. 채용 규모부터가 달라. 여기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그 동박 만드는 데야. 동박.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동박, 반도체에 들어가는 동박을 만드는 회사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제일 잘 나가는 산업에 동박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굉장히 잘 나가. 아무튼 이게 취준생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름만 보고 패스할 수 있는데 여기는 절대 패스하면 안 돼. 응? 자, 그 다음에 8월 30일 월요일부터 포스코 그룹도 공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스코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그 철강회사. 그래서 포스코만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나는 취준생들한테 이 회사를 봐라.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 상사잖아. 무역하는 회사잖아. 여기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상사다 보니까 내가 할 거 없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지원 공고도 채용 공고도 안 보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여기가 회사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어. 상사가 먹을 게 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이야. 왜냐면 경쟁사도 많아지고 치열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사가 벌어들인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갔었던 그 LG 상사도 그렇고 대우 인터내셔널 이런 데도 그렇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상사 업무뿐만이 아니라 상사로 번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 그러니까 종합 사업회사로서 이제 발돋움을 하고 있단 말이야. 아예 회사 체질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전체 벌어들인 돈의 한 35% 정도가 사업회사에서 벌어들이고 있어. 여기가 잘 나가는 게 2차 전지 사업을 한다? 2차 전지 사업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어. 자, 포스코 철강 넘어 전기차, 2차 전지 등 친환경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 이런 기사가 있잖아. 자, 여기 나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극재, 음극재는 물론 이들의 핵심 원료인 리튬과 니켈, 흑연을 공급할 수 있는 2차 전지 소재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아, 이거 보면은 저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평가 매장량 증가. 아무튼 뭐 니켈과 2차 전지 관련한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어서 어떤 이 종합 상사 외에도 다양한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취준생들이 머릿속에 넣고 상사 외에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라고 생각하라고 채용 공고를 한번 봐야 돼. 여기 한번 실제로 보면은 채용 직무가 굉장히 다양해. 여기 봐봐. 관리, 자원개발, 영업, 뭐 해외 철강, 국내 철강, 식량 소재 이런 거 있잖아. 실제로 어떤 상사에 입사하는 친구들의 어떤 그 지원 직무와는 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야. 왜 하겠어? 자원개발 이런 거 하고 있단 말이야. 저기 뭐 동남아에 그 팜 농장 같은 거 하고 있어. 실제로 뭐 광산 이런 것도 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관련한 뭐 직무들 채용하고 있으니까 취준생들이 어떤 그런 편견 버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세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어떤 공채들, 대기업과 중견기업들, 어떤 꿀기업들의 공채 스케줄과 계획들을 대충 알아봤는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알아봤는데 총평을 내려보자면 조금 이름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그러니까 삼성그룹 외에는 뭐 일부 대기업들은 아예 뭐 공채도 안 하고 있고 공채를 한다고 해도 SK그룹처럼 뭐 제대로 된 공채를 좀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공채 시대는 끝났다. 삼성그룹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은 아마도 지금 같은 상시채용으로 진행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9월달 빡세게 준비해서 취업을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취업 준비하면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어. 왜냐? 안 되거든. 왜냐? 9월달에 뜨는 공채 기업들이 몇 개 없어요. 되겠냐고. 그러니까 전체 채용 규모에서도 일부를 차지할 거야. 물론 20기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때문에 많이 채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10,000명 이상 인문계는 안 뽑는단 말이야. 일부러 피해. 왜냐면 삼성그룹이 공채 뜨다 보니까 2개 붙으면 어디 가겠어. 삼성가잖아. 일부러 공고를 좀 늦게 띄우는 거야, 채용을. 그러다 보니까 9월달에 원하는 만큼 채용 공고가 안 뜰 거야. 그러니까 이게 9월달, 10월달 빡세게 해서 취업해야겠다. 이런 욕심을 버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엔 취업이 되겠지. 그때까지 꾸준하게 공고 확인하고 써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게 단거리 육상이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라는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로 그런 식으로 어떤 사상을 전환해야 되고 두 번째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뭐 9월달, 10월달에서 빡세게 해서 취업해야겠다. 이 생각의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은 정규직만 써야지. 나 신입사원 할 거야. 이런 어떤 환상과 꿈과 어떤 그런 뭐 허황된 그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야. 누군가 여태까지 착실하게 준비한 친구들에게 목표가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취준생들한테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약간 허황될 어떤 생각일 수가 있어. 왜냐면 너무 많아. 취준생이. 뽑는 규모에 비해.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취준생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인턴으로라도 내가 일단은 포지션을 취준생이 아닌 어딘가에 근무하는 포지션으로 전환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전환형 인턴 좋아. 그게 아니라도 체험형 인턴 있잖아. 이런 걸로라도 지금 어떤 2021년 하반기를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뜨는 직무마다 내가 쓸 수 있는 공고라면 써야 되는 거야. 두 가지야. 취업 바로 안 된다. 두 번째, 인턴이라도 쓸 거다.
이 두 가지 생각으로 이번 2021년 하반기 보내면 내가 봤을 때 된다. 뭐라도 된다. 돼야 돼. 응?